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사가 되기 전에 약 7년 정도 S전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직업을 중간에 바꾼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진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2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었고 또 사회생활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저것 너무 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저한테 주어지는 기회들을 막 다 적극 활용하려고 했고, 또 뭐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나 아니면은 또 그 회사에서 하는 뭐 수련대회 이런 데서 사회를 보기도 했었고, 또 뭐 그 승진을 하려면 가산점이 필요한데 그런 가산점을 받기 위한 활동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조기 승진을 해서 3년 만에 이제 대리로 승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원래는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비서로서 대기업의 CEO 비서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회사에서 뭐 잘했는데 왜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조기 승진을 하고 이제 비서가 됐잖아요. 제가 모셨던 그 CEO님은 너무나도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인품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아래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분이셨고 또 좀 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그런 회사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던 분이었고, 그래서 많은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옆에서 비서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런 분도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도 진짜 곁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한 비서가 된 지 2년 조금 넘었을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그 CEO님께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좀 긴 시간 동안 입원을 해야만 했었고, 그렇게 좀 힘든 시기를 보내던 시기였는데, 저도 너무 놀랐죠. 사실 이게 건강이 점차 악화되었던 게 아니라, 좀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제 건강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 이제 계속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병원에 있으시다가 뭐 다시 회사에 나오셨다가 엄청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이제 막 목발을 짚고 나와서 회의를 주관하기도 하셨고 본인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사업부가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최종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났냐면 이 사업부가 좀 경영 악화가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좀 어떤 CEO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부가 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지켜줄 누군가가 또 필요하다. 이런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존경했던 그 CEO 분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저는 너무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교체가 되고 이 상황에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 회사라는 공간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이익과 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교체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CEO님께서도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사회 초년생인 나도 언젠가는
내가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언젠가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될 수 있는 나는 하나의 부품과도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지금껏 노력을 하고 몸담았던 이곳이 어떻게 보면은 내 필요가 다했을 때 나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조직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여기에 정말 몸을 담아도 되는 것인가? 평생을 이곳에서 지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퇴사한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었고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내가 아무리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 눈치 보면서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 회사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좀 도태되는,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경쟁적인 구도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나의 어떤 열정과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몰입을 해야만 하는 공간인데, 어쨌든 저는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럼 나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나? 를 살펴봤을 때 여자분들 중에서 좀 더 승승장구해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좀 키우지 않거나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물론 달라졌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내 가정도 너무 소중한데 내가 과연 이 문화에 적응하면서 나중에 아이를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의 롤모델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롤모델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사팀에서도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맡았던 업무가 그 해외 인사 업무였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인력들을 좀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근데 그 해외에 있는 인력들의 어떤 일을 했냐면,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고과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정리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났느냐? 그게 아니죠. 만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어떤 여태까지의 업무적인 평가, 데이터들을 엑셀로 정리한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의 엑셀 점수를 보면서 돌려요. 그리고 밑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고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아, 과연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기업이면 돈도 많이 주고 뭐 그런 데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돈을 버는 행위에만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던 와중에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계속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좀 딥하게 좀 우울감을 가진 채로 좀 이렇게 생활을 했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누가 보면 좀 창피할 정도로 막 우울감에 절어서 막 이제 울면서 막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날도 있고, 왜냐면 저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너무 나름 진지했거든요. 진지한 고민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그렇게 딥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가치로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제가 교생 실습을 했을 때 그때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아이들이랑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었지. 그리고 내가 되게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지. 라는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래, 나는 앞으로는 나의 어떤 남은 시간을 이 교육이라는 일을 하는데 한번 열정을 쏟아보고 싶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과감하게 회사에 사표를 내고
대학원 공부를 한 후에 교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고요. 방향을 잡지 못한 채로 그 방황하는 제가 굉장히 싫었던 것 같습니다. 싫지만 어쨌든 해야만 하는 그 고민들. 그래서 결국 어쨌든지 결론을 내렸고 방향을 전환했고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저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요. 지금 저는 이제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일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 하나만을 쫓아서 왔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이 길을 선택했구나, 이런 걸 알아가면서 지금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 거라서 진로를 당장에 막 못 정했다고 아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거지, 일 하나를 정해놓고 그 일만을 쫓아가는 거는 좀 주객전두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길잖아요. 앞으로는 특히나 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직업이라는 것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다. 네, 그리고 선생님도 아직까지 또 이제 뭐 진로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 가면서 나를 찾아가면서 진로를 만들어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와 함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진로 고민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